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제가 해외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다녀온 도시가 도쿄이기 때문에 도쿄의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콘텐츠도 와인문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네즈 미술관과 오모테산도 힐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 가득한 다이칸 야마의 쯔따야 서점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즈 미술관은 네즈 카이치로가 열정적으로 건설한 전근대 일본 및 동아시아 미술 컬렉션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도부철도의 사장으로 경력을 쌓은 사업가 카이치로는 야마나시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898년 도쿄로 이주하면서 그는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교육도 포함하도록 활동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차의 길이 열정적인 수행자가 되는 것은 수집에 대한 그의 열정을 더욱 자극했고, 그의 대담한 접근 방식은 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카이치로는 자신의 컬렉션을 사적인 보물창고로 여기지 않고 일반 대중과 함께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카이치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카이치로 주니어는 1940년에 소장품을 보존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1941년에는 네즈 가문의 거주지인 현재의 위치에 네즈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갤러리, 정원, 찻집을 포함한 많은 부분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박물관은 1946년의 전쟁 중 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예술작품으로 전시회를 재개했습니다. 카이치로 주니어는 박물관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1964년에 확장했고 1991년에 박물관을 더 개조하고 확장하여 창립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카이치로 주니어의 아들이자 현재 박물관 소장인 네즈 코이치의 지도 아래 우리는 2006년에 주요 신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박물관은 새 건물이었던 것을 지진적으로 고립된 창고 건물로 재건했고, 세계의 꽤 오래된 일본식 창고와 이전의 본관을 철거했으며 전시를 위한 새로운 본관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컸던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4,624개의 작품도 약 7,600개의 작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개의 국보, 93개의 중요 문화재, 95개의 중요 예술품이 포함됩니다. 컬렉션의 대부분은 가이치로가 20대부터 시작하여 뛰어난 전근대 예술을 격정적으로 획득한 결과입니다. 그는 회화, 서예, 조각, 금속 세공, 도자기, 오칠, 나무 및 대나무 공예, 직물, 갑옷, 고고학 표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가들 사이에서 유난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세이잔을 차 이름으로 채택하고 다도 중에 즐길 수 있는 차 쟁반을 수집했습니다. 그 작품들의 컬렉션이 주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치로가 세상을 떠난 후 구매한 것 외에도 이 컬렉션에는 이 박물관에 대한 그들의 큰 신뢰를 보여주는 관대한 개인이 기증한 많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고 기증한 작품들은 이 매력적인 컬렉션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처음 방문한 네즈 미술관은 일본식 정원을 경험하고 정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수준 높은 일본식 차를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안에 일본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 감상도 좋았고요. 내부 촬영은 허가되지 않아서 미술관 로비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모리 빌딩의 힐스 시리즈 중 시부야구에 있는 빌딩이 오모테산도 힐스입니다. 과거 오모테산도는 넓은 가로수길을 가진 주택가였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일본식 목조 건축물이 아닌 서구식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3층 높이 10개 동으로 지어져 1927년 완공된 도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파트는 근대적 도시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튼튼한 구조 덕분에 살아남아 오모테산도 거리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1997년, 더 이상 재개발을 미룰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이곳의 권리자들은 몰입빌딩을 선정해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당시 일본의 두 부동산 회사 미쓰이 부동산과 몰입빌딩은 이 아파트의 일부를 매입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이 더 많은 세대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사업은 몰입빌딩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 대한 몰입빌딩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급성장 중이던 오우사키 지역의 소유 부지를 막교한 형태로 미쓰이 부동산에 주며 오모테산도 개발에 집중합니다. 활성화된 지역의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는 복합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패션 중심지였으나 패션쇼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건물과 주거 기능이 약화된 거리를 가진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오야마 아파트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상업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몰입빌딩은 이를 해결해줄 인물로 안도 타다오를 선택해 그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복합시설 내 주거공간 확보, 가로수길이라는 특징을 살려 건물 높이 제한, 오모테산도 지역과의 연계성, 기존 건축물의 보존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해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오모테산도 1세는 소주택을 컨셉으로 상층 2개 중에 38세대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가로수길이 보이는 구조이며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해 주거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건물 높이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상업화하고 내부에 언덕길을 만들어 리테일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건물 속에 또 다른 거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완성한 것입니다. 수직으로 이어진 계단이 인상적인 주황 공간은 광장형으로 풀어냈습니다. 매 개발마다 하나의 동네를 만들듯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은 살리면서 오모테산도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오모테산도 1세의 남측 입구에는 옛 아오야마 아파트의 모습도 복원했습니다. 이로써 모리는 미디어식 컨셉의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저층형 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미디어식 컨셉은 건물 전체가 사람과 지역, 세계를 이어주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션, 아트, 라이프 스타일을 발신하는 공간인 셈입니다. 패션의 중심지인 오모테산도 특성을 살려 패션 감도가 높은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리테일로 입점시키기보다 편집점 중심의 구성을 꾸민 것도 워낙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오모테산도 거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모테산도 1세에는 골프, 건강 등 사람들의 취미나 일상적인 라이프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용품을 한 번에 판매하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기존 쇼핑센터처럼 동일 브랜드이지만 라인을 구분해 매장을 운영하기보다 한 매장에서 대부분의 라인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전체 공간이 높거나 넓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운영 방안입니다. 애경용품숍, 꽃집, 피트니스센터, 메디컴 토이 플러스와 같은 취미숍 등 생활 공간에 있을 법한 매장들도 있었습니다. 시즌에 맞춰 이벤트 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올여름은 일본 전역의 특징 있는 재료를 활용해 일본스러움이 넘치는 빙수를 모은 일본을 여행하는 어른의 빙수 매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모테산도 1세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을 보러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쉽게 찾는 생활 공간으로 여전히 파워를 가진 분위기라서 반가웠습니다. 문을 열 당시 중앙 계단을 보면서 우와를 외쳤다면 지금은 디테일하게 숨겨진 공간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핫플레이스였던 곳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별 볼 일 없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 놀람이 강한 만큼 쉽게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간은 꾸준히 사람들에 맞춰 변화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발길을 유지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모테산도 1세는 개발부터 운영되는 현재까지 그 지점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에이티브를 심은 동네 다이칸야마. 도쿄의 크리에이티브한 동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다이칸야마입니다. 1977년 힐사이드 테라스가 완성되며 도쿄 여성지 대부분에서 다이칸야마를 소개했습니다. 한적한 주택지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리로 변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경기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 시기였기에 패션에서도 개성과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화점뿐 아니라 병행 수입, 대형 자본의 유통에 의지하지 않는 해외 브랜드 발굴과 유행 등이 진행되며 작은 숍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이카냐마에도 급속도로 작은 패션 브랜드 숍들이 늘어나며 일본의 대표적인 광고 대행사인 하쿠오도 역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을이라고 평가합니다. 매력적인 거리로 인식된 다이카냐마는 점차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키워나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며 다이카냐마는 점차 세련된 동네 어른의 거리로라는 키워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매거진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다이카냐마 곳곳의 모습이 소개되며 트렌디한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패션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모이고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다이카냐마는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거리라는 인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물이 바로 다이카냐마 힐사이드 테라스입니다. 실제 다이카냐마에 새로 매장을 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이카냐마에 입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이카냐마 힐사이드 테라스의 존재였을 정도입니다. 공간은 건축가의 건축관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힐사이드 테라스를 설계한 건축가 마키 후미히코의 건축관은 부분과 전체, 공간과 형태, 내부와 외부가 각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 공간이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건물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도시가 되는 군집 형태의 발견을 중요시합니다. 힐사이드 테라스 역시 건축물 배치에 따라 각기 다른 거리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점, 하나의 건물 안에 단순한 요소와 기하학적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점 등에서 마키 후미히코의 건축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이카냐마 티 사이트는 쯔타야가 취급해온 책과 음반, DVD를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해 조성한 복합 상업 공간으로 유기적 연결성을 띤 건축과 브랜딩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와 하나된 로고, 아이덴티티. 복합문화시설 T 사이트 내에 자리한 다이카냐마 쯔타야 서점은 기존 쯔타야 브랜드의 영문 로고 대신 새롭게 디자인한 표기를 택했습니다. 표지판과 쇼핑백은 물론 각종 안내물에도 영문 로고와 함께 한자 표기를 싣고 있습니다. 한자 표기 사인물을 설치하던 쯔타야 창립 당시 매장을 복귀하는 동시에 당시의 젊은 세대이던 프리미엄 에이지의 감성을 겨냥한 의도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콘셉트들은 하라 케냐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의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영문 이니셜 T는 건축 외벽에 입체 패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T 로고의 반복은 담쟁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브랜드명 쯔타야를 이미지한 것으로 작은 T가 모여 건물 전면에 큰 덩어리의 T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분리되었지만 연결성을 지닌 건축. 다이카냐마와 쇼난 T 사이트의 메인 건물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2개의 층을 넘지 않으며 각각의 테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이카냐마는 인문과 문학, 디자인과 건축, 요리와 여행으로 장르를 묶어 3개 동을 꾸몄고 쇼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로 이러한 분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건축은 T사이트 안과 밖으로 연결성을 띱니다. 각 건물의 전후면은 물론 양 중앙부에도 입구를 두어 각 동 사이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입구에 높은 계단이나 턱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이는 건물을 둘러싼 대지는 물론 주변 도로나 골목에까지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합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명. 쯔타야 서점을 다른 일반 서점과 차별화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인테리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체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의 비중을 높였으며 대형 상업 공간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광 조명보다 백열 조명을 택해 공간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조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공간의 특성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 고객의 피로도를 낮췄습니다. 또 일부 공간의 유리벽은 자연 채광을 그대로 살려 계절과 시간의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규모의 서가. 다이카냐마 쯔타야 서점이 보유한 서적은 총 20만 권입니다. 하지만 결코 서적량에 압도당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적은 성인 남성이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자리합니다. 책의 표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낮은 테이블에 진열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합니다.
테마별로 구분한 공간은 다시 작은 서가나 서가가 모인 작은 방으로 분리되어 마치 개인 공간에서 책을 읽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공 공간의 개인화. 하루에도 방문객 수가 1만여 명이 넘는 다이카냐마 쯔타야 서점은 역설적으로 공간의 개인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공간의 목적을 구매해 두는 대신 공간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반 코너에는 1, 2인용 청음 테이프를 배치해 주변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서적 코너에서도 이 같은 개인형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이카냐마와 쇼난 티 사이트 2층에 자리한 라운지 카페는 낮은 소파를 널찍하게 배치해 응접실처럼 편한 분위기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과오로 잡지 3만 권은 물론 1층 서점에 구비된 서적을 가져와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을 통해 이상적인 그림을 제안하고 그 주변에 일상생활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제품을 두는 식입니다. 최근 확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은 푸드 관련 코너입니다. 간단한 주방 도구부터 로컬 식료품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푸드 관련 서적 옆에 자리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젊은 층이 모이는 쇼난 티 사이트는 이러한 연계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아웃도어 스포츠나 가드닝, 키즈 섹션의 일부 코너에는 서적과 관련된 제품을 대등한 비율로 진열하기도 합니다. 특화된 카테고리. 쯔타야 서점의 강점은 수량이 아닌 제한입니다. 양질의 제한은 세분화된 카테고리에서 나옵니다. 최상의 카테고리에서 시작해 가장 작은 단위의 카테고리가 남도록 분류에 분류를 거듭합니다. 그 백미는 음반 섹션에 있습니다. 재즈나 클래식, 록 음악을 연대별이나 스타일별로 분류해 놓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반을 고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음악계에 큰 이벤트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한 특별 코너도 기획합니다. 음반이나 DVD의 분류가 아카데미가 성격이라면 서적 분야는 감성적 접근법을 택합니다. 건강한 삶, 슬로우 푸드 등의 라이프 스타일 테마는 물론 때때로 사랑, 죽음 등의 철학적 테마도 쯔타야식 구분법이 됩니다. 자연 친화적 접근. 다이카냐마 티사이트의 뒷길로 들어가면 티사이트 가든이라고 적힌 작은 안내판이 보입니다. 숲속의 도서관이라는 테마로 디자인한 티사이트의 핵심 공간 중 하나입니다. 서점 건물 밖으로 뻗은 산책로는 내부에서도 유리벽을 통해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각 서점 건물 사이에 거리를 메꾸는 것 역시 조경의 몫입니다. 이 덕분에 티사이트는 동네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티사이트 둘레를 한 바퀴 돌거나 자전거를 끌고 와 잠시 휴식을 즐기는 이들 역시 쯔타야의 고객입니다. 그동안 와인문 채널을 통해서 저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광화문의 교보문고라고 했는데요. 도쿄가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쯔타야 서점과 서점의 분위기, 그리고 쯔타야 서점의 큐레이션 같습니다. 도쿄를 들릴 때 매번 가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들리는 공간이 바로 다이카냐마 쯔타야 서점입니다. 너무나 기쁘게도 한남동에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반 정도 쯔타야 서점에 팝업이 들어온다고 하니 마문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한남동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쿄의 전통적인 문화와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내즈미술관, 모리빌딩이 개발한 오모테산도 힐즈, 그리고 다이카냐마 쯔타야 서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